보안과 전용의 진짜 뉴스 안전 빵빵입니다. 네. 네, 마지막 주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될 네. 수가 있는데 네. 속상하죠. 네. 아니 조응천 이분도 꼭 필요한 분이죠. 네, 그 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외부의 압력을 윗선에서의 압력은 받을 만한 자리에 안 있었다. 이분은 네. 그랬지만은 네, 네. 분명히 자신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네. 그걸 검찰 쪽에서 제꼈다. 네. 최동욱 그 검찰총장을 완전히 직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곽상도 민정수석 그 당시에요. 네. 그 당시에 민정수석 밑에 조응천 비서관입니다. 공직기강 담당 비서관이고 그리고 또 다른 비서관이 있죠. 누구죠? 저기 이상 아까 그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뭐라고 있었어요? 예예예. 네. 그 비서관이 있는데 네. 조응천 씨만 쫙 뺀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응천 씨는 사실 논란이 됐던 인물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조사를 하라고 해야 되겠죠. 해야죠. 그런데 네. 조응천 씨가 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곽상도 수석 비서관하고 똑같은 이야기 입을 맞춘 듯이 했어요. 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겠죠. 그 양반은. 그런데 싹 빼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검찰 수사가 문제가 됐었어요. 네. 경찰이 10차례에 뭐 각종 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 수사의 문제가 뭐냐? 그걸 따져야 된다면 그 당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누굽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이에요. 맞습니다. 왜 거기는 뺍니까? 그다음에 그 사안은 최동욱 총장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네. 검사장인데 검사장 문제를 총장은 난 몰라 이럴 수도 그럼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최동욱 총장은 반드시 개입됐고 그럼 최동욱 총장이 어떤 스탠스였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조사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최동욱 뺐습니다. 조응천 뺐습니다. 그리고 문다에 계속했던 네. 곽상도 의원만 들어갔습니다. 이러니 누가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2345 POK님께서 이중희 그 이중희, 비서관. 네네. 역시 네, 집단지성. 이름이 생각이 안 우리는 났습니다. 예. 늘 생각 안 나면 이제 여러분께 이제 여쭤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중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네. 이름도 잘 모르는 분을 놓고 그러니까 조응천은 빼고 이게 최동욱 문제된 빼고. 거예요. 진짜. 근데 이 최동욱이라는 사람은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사안에 걸려 있는 사람이고요. 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정말 그 자기 진영을 배신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최동욱이 그때 인사청문회 할 때 그때 민주당에서요 엄청나게 밀었습니다. 뭐 특히 누구? 파팜이라고 그랬죠. 박영선이 박영선이 밀었잖아요. 그랬죠. 둘이 엄청 친해가지고요. 소문도 좀 야하게 날 정도까지 됐었어요. 찌라시 많이 돌았죠. 네, 그 정도고 그냥 부르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이 최동욱 씨는 더구나 이제 혼외자 문제 같은 걸로 해갖고 아니 혼외자 문제 자체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은 지금 일부 일처제가 우리의 법률로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나라에서 이런 사람은 검찰총장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맞지 그 당시에 않습니까? 네. 그 법조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법조 기자들 아마 박영선 씨도 알고 있었을 그렇죠. 겁니다. 아마. 네.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영선이만 모를 수 있어요. 부인만 모르고 그럴 수 영선 있어요. 씨만요? 네. 네. 근데 그 부산의 그 마담 다 알고 있는 거 네네 아닙니까? 뭐 다 아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파면 팔수록 미담이다. 거기다가 맞아. 뭐 박영선 씨가 그 이야기했죠. 파팜이라는 네네. 얘기를 했죠. 네네. 네. 파팜이.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제가- 파도 미스테리만 나와. 김대현님 참 재치 맞습니다. 있으십니다. 네, 진짜 마담만 나옴. 파파마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같은 네.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밀어제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냐면 우리 사람이니까 꽂아놓자 그럼요. 이렇게 된 네. 거예요. 근데 이 최동욱 씨가 자기도 이제 윗선 눈치 보려고 경찰에서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 그거 다 뭉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동욱을 어떻게 봐주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동욱 씨가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르면 그건 무능한데 그렇게 또 무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왜 최동욱은 뺐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검찰의 과거사 위원이라는 대가 네. 민변 출신이면 그쪽 사람들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입맛에 맞게 밀어붙이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네. 저는 그리고 검찰도 참 답답합니다. 지금 근데 검찰 답답한 검찰이죠. 왜냐면 그래서 검찰이 이 이제 말하자면은 최동욱이라든가 곽상도 이 검찰이 뭉갰다는 말을
잡지 않기 위해서 네. 버닝썬에 대해서 검찰이 경찰을 이제 쪼고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김은경 사건에 네. 있어서도 네. 검찰이 이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으려고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수사를 했다. 네. 이런 이제 서초동에 굉장히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최동욱과 조응천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최동욱은 말할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즉, 이 문제에 말하자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최고위 라인으로서 어떻게 수사 지시를 했는가, 어떻게 수사를 이끌었는가, 이거는 최동욱이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건 최동욱의 책임이고 최동욱의 의무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뺀다? 정말 이거는 이 정권 참 웃기는 정권입니다. 지금 네. 김도환님께서 네. 써주셨네요. 네. 경희대 지라가 3학년이 학력 졸업을 못하셨나 네. 그러면은?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네요. 네. 진짜 인생이 미스터리네요. 네. 그리고 이 상명대학교 체육학과 나온 건 아마 쏙 뺐겠죠. 네? 네. 거기 다니다가 이제 글로 간 건데 뭔가가 이상한 거죠. 근데 저한테라도 좀 물어봤으면은 저는 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김도건님, 최동욱. 근데 서자는 그 아이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했대요. 네. 뭐 국채동학교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이름하면 최동욱 이렇게 딱 썼대요. 걔가 무슨 죄입니까? 예. 걔는 이야기하면 안 죄예요. 되고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아버지가 나쁜 거죠. 걔가 네. 뭐 태어나는데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조응천 씨하고 지금 곽상도 네. 그 의원이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상황에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그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 그 누굽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누구요? 아니, 곽상도? 아니 저기 검사장 검사. 차관 저기 김학이. 김학이 왜 이러지 오늘 지금 제가 어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김학이 전 차관이요. 웃는 이유를 아시죠? 네. 김학이 전 차관이 이야기가 이미 돈 거예요. 네. 도니까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정보고가 들어왔고 네. 그러니까는 곽상도 조응천이 야 맞아? 왜 그 당시 이제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차관 후보에 네. 올랐기 때문에 네. 맞아니까 경찰에서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내사한 네. 적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조응천도 한 이야기고 똑같이 곽상도도 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조응천이 거짓말 이유가 없죠. 왜 그런 식으로 거짓말 어거지를 했다면 현 정권이 그렇죠. 찍히는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그래 하고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검증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검찰 내사를 하고 상당한 네. 차로 있으니까는 이런 괘씸한 놈들 네. 허위 진술하고 허위 보고했어. 그래서 인사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압력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무슨 문책을 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은 이제 이 사건 가지고 검찰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가 거짓말 네. 했다는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이 게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응천 의원이 진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실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곽상도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핀셋으로 네. 드러나듯이 곽상도만 이제 수사 대상으로 이렇게 네. 재조사 대상으로 한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네. 지금 문다혜 때문에 말하자면은 괘씸죄 걸려가지고 너 가만 안 두겠다 하는데 곽상도 의원이 공익 감사를 청구한 거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네. 그런데 아마 이제 감사원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안 하겠죠. 안 하겠는데 네. 그러나 청와대 진짜 지 이야기 자꾸 이야기만 좀 밝혀주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학의 사건은 뭐 이 사건을 전부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그렇죠. 문다혜 사건도 진실을 밝혀주세요. 국민들. 네. 자 궁금합니다.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하고 국민이 궁금한 거는 언제나 밝히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문다혜가 어디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줌바 춤을 추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라도 밝혀달라 이거예요. 응? 그다음에 그 사위는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마누라한테 네. 넘기고 그러면서 같이 야반 도주를 하듯이 허겁지겁 36개 주랭랑을 쳤는지 국민에게 밝힐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요.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네. 대통령의 딸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의 딸이라면 일단 궁금하지도 않고 네. 또 요구하지도 않고 네. 국민들 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대통령의 딸은요. 자꾸 뭐 청와대에서는 사생활이다.
개인의 이 문제라고 하지만은 미국 대통령의 자식들 다 밝혀집니다. 그럼요. 미국 대통령 자식들 학교 가면 학교 앞에 카메라 다 찍고 있어요. 다 밝힐 수밖에 없어요. 영국의 왕자들, 무슨 네. 저기 공주들, 왕세자들 다 밝혀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딸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게다가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세금이 혼자가 사는 게 아니라 경호원 다 들어가면은. 그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제가 입이 아픕니다. 이야기 자꾸 해서 네. 입이 아픈데 밝혀주세요. 참 궁금합니다, 진짜. 네. 네. 그 뭐 사위를 비롯해 갖고 그 문다혜 씨까지 참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 집안 귀걸이 채용이라든가 채용 비리를 네. 뭐 시작을 해 갖고 사위도 그렇고 이거는 온 집안이 참 이상합니다. 네. 자, 꼴통령 문재인 님께서 데일리안의 문재인 국정 지지율 잘한다 43.7, 못한다 51.3. 취임 후 최저치인데 아직도 중도층들이 이 정권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20대 30대 남자들이 완전히 돌았어요. 그럼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참 다행이다 싶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이 보선에서 싹 이겨야 되는데 네. 창원 여기 좀 왜 이렇게 나오냐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정말 이 자유한국당이 좀 더 매를 많이 맞고 좀 더 탄탄해졌고 이번에 또 보선 두 군데 다 이기면은 또 우리가 잘해서 그렇지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그냥 한 군데만 이기는 성적표를 갖고 내년 총선에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이 창원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정의당이 이겼다 하더라도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선거 연대라는 건 사실은 이 말하자면은 유권자에게 선택권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그들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회피한 거죠. 네. 선거란 건 사실 이건 중간 선거적인 그렇습니다.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후보와 한국당 야당 후보를 놓고 참 민주당이 잘했으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고 네. 못했으면 떨어지는 이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회피해버린 거예요. 운동장에서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 그렇습니다. 게임 안 할래. 네. 그건 비겁한 거죠. 여당이 할 짓이 아니죠, 그건. 아니 네. 도망갔잖아요. 베트남으로. 이해찬이. 아직 안 오셨나요? 아직 안 왔어요. 네. 이해찬 서른 딱 폼 잡으면서 가면서 야 너희들이 아무리 집권 여당이고 선거에 대해서 이 통영도 손 놓고 고성도 통역지만 이거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현직 여당으로서 대표로서 저러면 안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브루나이라든가 뭐 이런데 휴양 여행, 패키지 여행 간 거보다 이거는 정말 그못지않게 심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베트남과 현안이 없어요. 지금 굳이 난 대통령이 간다면 모르겠습니다. 행정부 네. 총리가 간다면 모르겠습니다. 장관 간다면 모르겠어요. 지금 여당 대표가 갈 이유가 없는데 저는요 진짜 베트남에 가 있는 교민들 네. 그 양반 골프 치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 양반이 골프에 거의 이겁니다. 골프에 저는 반드시 골프 친다 해요. 제가 기자 생활할 때요. 네. 제가 이제 사회부 데스크를 하고 있는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홍콩 갔다가 찢어졌는데 네. 이해찬 의원이 그 당시 네. 의원이 태국인가 갔다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보냈어요. 잡으라고. 분명히 골프 치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그 양반이 골프 때문에 국무총리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경일날 골프 치고 뭐 비 오는데 수해했을 때 골프 쳤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전 분명히 베트남 골프 치지 않을까. 그거 한번 확인했으면 그거 진짜 특종입니다. 그래서 골프 꽃향기 라일락님 맞다 골프다 했는데 네. 정말 칠 것 같아요. 치고도 남의 네, 사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이른바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특히 외교 정책이 지금 사회적인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네. 북한도 지금 이제 평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나라 아무것도 없는데 유독 이렇게 꽂힌 나라가 또 베트남이에요. 네. 근데 베트남에 대해서 저는 이 꽂힌 이유가 뭐냐면 이른바 미국이 패배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운동권들은 또 네. 베트남에 대해서 우상시하고 호치민은 민족주의자로서 최고로 대빵으로 꼽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네들이 아주 뻔하게 가는 나라인 겁니다. 근데 베트남은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는요 주변 국가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빠요. 중국하고도 나쁘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주변 국가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 들어가고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잔악하게 이 전쟁도 치르고 이래가지고 너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만 곽상도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는 눈이 좋지 않습니다. 외교는 균형이에요. 근데 균형이 없는 거죠. 베트남에 네. 거기는 공산당 독재 국가입니다. 네. 공산당 독재를 배우러 가는 것인지.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골프 치러 갔다는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베트남 가가지고 지금 저는 또 하나 우려되는 게요. 네. 한국의 좌파들이요. 네. 자꾸 베트남 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런 거 하니까 뭐가 죄송해요 하면은 아니 우리가 양민들 학살을 우리 군이 양민들 학살을 우리 다 잊었어요. 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사이 좋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는데 계속 죄송합니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쟁 상황에서 일어난 걸 가지고 한국의 좌파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참 한국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 다 잊었는데 우리도 잊었던 과거를 가지고 자기들 피해자인데 피해자도 잊었던 가해자를 그런 사건을 가지고 저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의 좌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네. 피해자를 데려 인터뷰를 했어요. 국회에서. 네. 웃었습니다. 네. 아니 몇십 년 전에 본인들도 아니라는 것을 제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참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것도. 네. 대한민국 군을 모욕을 하고 뭐 일개 용병이었다 이러면서 네. 자학적인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신당한 사람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베트남 가고요. 뭐 미국 가서는 미국 아니었으면 나는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있었을 사람이다 이러더니 베트남 가서는 또 막 미국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용병으로 해서 사죄합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때 베트남에서 딱 뭐라고 했냐면 그 베트남의 그 위원장이 우리는 승자다. 그럼요. 우리는 승전국인데 너희 패전국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우리한테 어떻게 사죄를 하냐? 그럴 필요 없다. 네. 패전국이 사죄하는 거 봤냐? 우리는 승전국이다. 이라고 개망신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가 또 이해찬 대표 그런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제발 나라망신 시키지 마십시오. 네. 네. 하여튼 이해찬 대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골프는 꼭 치고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프를 안 치고는 그 나라에 갈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아이슬란드라든가 아일랜드 뭐 이런 데 절대로 안 갑니다. 가는 나라 보세요. 따뜻하고 골프 치기 딱 좋은 나라만 갑니다. 네. 아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네. 일정이 네. 거의 5일인가 6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있을 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네. 상식선에서 뭐 저도 국회의원 해봤고 기자 아니 놀러 하면서 가도 보면은 2박 3일로 가는 사람이 가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네. 딱 일정이 이렇습니다. 자, 가면요. 이제 상대 당 그러니까 공산당 네. 서기장, 네. 서기장을 만나겠죠. 뭐 또는 이제 그쪽에서 봐주면 주석이나 총리를 만납니다. 이거 하루 이틀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교민들 만납니다. 네. 그리고 끝이에요. 정 더 보태면 교민들 만나서 우리 공업 시설들, 네. 삼성 공장 거기 큰 거 있습니다. 거기 방문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며칠? 그 일정이면 딱 이틀이면 끝납니다. 뭐 총리랑 당 대표 만나는 거 하루 정도, 네. 오전 오후 나눠서 할 수 있고 우리 교민들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공업단지 가서 보고 오면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런데 며칠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좋은 골프 코스. 네, 그것밖에 네. 생각이 안 드네요. 아몰랑 난 건강하게 올게. 선거 기간에 베트남으로 진짜 가는 여당 대표. 우리 역사상 없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하고 이해찬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나라. 자, 그대로 건강 좋아하십니다. 보여주겠습니다. 네. 네.